안녕하세요, 이희입니다. 내차 탐구 생활, 자동차 연비에 대해 탐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승 코스를 통한 연비 확인을 하는 것이 아닌 실제 사용자가 이 차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연비가 나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주행을 하여야 더 효율적으로 이 차를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자 주행 예상 거리는 왕복 93km 정도 예상하고요. 소요 시간은 출근 대략 1시간, 퇴근 대략 1시간 반, 그래서 총 2시간 반 정도 시간으로 90km 정도를 주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전기로 주행 가능한 거리가 현재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58km가 표기가 되어 있는 상태로 시동을 켰고요. 58km면은 아마도 당연히 뭐 전기로만 갈 수가 없겠죠. 그러면 당연히 기름을 사용해야 되는데, 어떤 구간에 어떻게 기름을 사용해서 연비 효율을 좋게 만드는지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75km 이상 속도에서부터는 스포츠 모드로 주행을 하게 되는데, 스포츠 모드에서도 스포츠 인디비주얼, 엔진은 스포츠로 두고 변속기는 컴포트로 둡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던 부분인데요, 엔진을 컴포트로 두면은 엔진이 자꾸 꺼지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컨트롤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엔진을 스포츠로 두고 변속기는 컴포트로 두어서 변속은 빠릿빠릿하게 컴포트하게 가져갈 거고요. 엔진은 꺼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그런 만큼의 엔진 구동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일단은 지금 올림픽대로로 진입을 하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진입하면 현재 시간이 새벽 5시 40분입니다. 이 시간에는 차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75km 정도로는 충분히 주행할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바로 스포츠 모드를 통해서 엔진 구동을 시킴으로써 퇴근길에 필요한 전기로 주행 가능한 거리를 좀 비축해두는 그런 주행 방법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영하 4.5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예열을 하지 않고 그렇게 고속해서 엔진이 사용하기 괜찮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제 판단은 괜찮다입니다. 왜냐면은 75km에서 엔진을 가동이 되면 1500rpm 수준으로, 높은 rpm 수준이 아니에요. 그 정도는 뭐 물론 아이들링 치수인 800, 1000rpm보다 높지만 그 정도 치수로는 엔진 rpm 높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나쁘지 않은 속도로 지금 보시면은 변경했고요. 지금 스타트는 1300rpm 정도로 스타트가 됐고요. 이 상태에서 주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현재는 지금 엔진 온도가 낮기 때문에 연비가 16.6km 정도 보여지는데, 사실상 저 정도도 굉장히 준수한 연비거든요. 2.0 터보 엔진이 가지고 보여줄 수 있는 연비 중에 저 정도면은 나쁜 연비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온도가 낮기 때문에 효율이 나오지 않지만, 조금만 주행을 한 다음에 엔진 온도가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되면 한 20km가 넘는 연비를 보이게 될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찍 출근을 하고 저녁에 빨리 퇴근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통 상황이 출근길에는 많이 수월한 편이고, 퇴근길에는 일반적인 교통체증, 출퇴근 교통체증을 겪는 편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침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저녁 퇴근을 위한 준비를 하는 그런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이신 분, 아침에 출근이 늦으시면서 퇴근도 늦으신 분들은 아마 아침에는 길이 많이 막히실 거고, 퇴근할 때는 조금 원활한 구간이 발생을 하게 될 건데요. 그런 분들이라면은 아침에는 적극적으로 전기 모드를 이용해서 연비를 올려준 상태에서 퇴근할 때는 좀 수월한 구간을 엔진 동력으로만 주행을 해서 연비를 가져가는 방법을 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은 의왕으로 가고 있는데요, 의왕을 가는 경로는 이수교차로에서 남태령을 넘어서 의왕과 청강 고속도로를 지나서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내 구간은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시내 구간은 저희 집에서부터
올림픽대로 들어오기까지 거리가 시내 구간이었고요. 그리고 이수교차로에서부터 남태령을 넘어가는 데까지 시내 구간, 그 외로 의왕까지는 다시 고속도로 구간이고, 마지막 도착지까지 약간의 시내 구간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 시내 구간만 저는 이제 전기 모드로 주행을 할 거고, 나머지 구간들은 모두 스포츠 모드로 주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 차량이 오늘 하루 동안 90km가 넘는 거리를 주행하는 동안 발생되는 총 연비가 얼마를 보여주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수교차로로 진입을 했고요. 여기서부터는 시내 구간이기 때문에 전기 모드로 주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태령을 넘어가고 있는데, 이 남태령 고개를 지나서부터 다시 엔진을 점화시켜 스포츠 모드로 주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전기 모드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목적지까지 거의 다 왔는데요. 현재 잔여 배터리 잔량이 총 4칸 중에 3칸에서 한 10% 정도 더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굳이 따지자면 77% 정도, 77%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주행 가능한 거리는 27km라고 써 있지만 사실 이거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못해도 35km까지는 갈 수 있는 거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퇴근길에 생각보다 많은 양의 전기를 비축해 두었기 때문에 현재 지금 24.1km라는 연비보다는 훨씬 더 높은 연비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목적지에 거의 도착을 하였습니다. 주행거리는 41km 정도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요. 평균 속도는 58.5km, 지금 평균 연비는 24.6km/L. 이 정도면은 전혀 효율이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치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왜냐면은 지금 아직도 전기로 주행 가는 거리가 33km나 남았고요. 그리고 퇴근하는 길에 분명히 이것보다 더 높은 연비가 나올 거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30km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이 차는 연비가 나쁘지 않다 라는 사실을 꼭 인지하시고, 이 차를 현재 운영하시는 사용자분들이나 앞으로 구입하고 싶은 분들은 참고하셔서 효율적인 530이 차량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퇴근길 연비 테스트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퇴근이 좀 늦어서 지금 도로 사정은 아마 정상적으로 퇴근했을 시간보다는 조금 더 수월할 것으로 예상되긴 한데, 일단은 아직까지는 원활한 교통 상황이 보이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은 제가 80km대부터 스포츠 인디비주얼 모드를 이용해서 엔진 주행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퇴근길 경로는 아마 외곽을 타고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양가천을 먼저 들어가고 가천 방향으로 가서 가는 걸로 한번 BMW 순정 내비게이션을 이용해서 한번 길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약간 원활한 구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스포츠 모드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온이 영하 4.5도예요 생각보다 많이 추운 기온이고, 그래서 엔진 온도가 생각보다 좀 더디게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곧 이제 낮음을 넘어서 정상 온도가 되면 또 높은 효율의 연비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로가 우면산 터널을 통과해서 가는 경로인 것 같아요. 일단 한번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비를 한번 보고, 지금 내비게이션을 축소해서 보니까 우면산 터널을 통과해서 강남을 지나쳐서 올림픽도로로 가는 경로인 것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지금 주행을 해야 하는 거리가 35km인데 주행 가는 거리가 20km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 앞에 보이는 정체 구간 입구라고 표시된 부분이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저기에서부터 목적지까지 그냥 전기 모드로 주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또 갑자기 경로가 생각하지 못한 경로가 나왔는데 다행히도 고속도로 구간에서 정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스포츠 모드를 계속 유지를 하고 정체가 시작되는 부분에서부터는 바로 일렉트릭 인디비주얼 모드를 통해서 주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약간의 정체가 생겼는데 일단은 지금부터 전기 모드 변환을 시킬게요. 전기 모드로 주행을 하겠습니다. 운면산 터널에서 정체가 없이 좀 수월하다면 스포츠 모드로 좀 활용을 하겠습니다. 사실 약간 간당한 거리라서 지금 26km를 가야 되는데 현재 잔여 배터리 상으로 19km지만 제가 봤을 때는 3-4km까지는 갈 것 같아요. 근데 올림픽도로 도로 사정이 좋지 않을 걸로 예상해서 조금 더 배터리를 비축하는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출고부터 지금까지 22,400km를 주행했고요. 현재까지의 총 연비는 33.1km입니다. 전기로 주행한 거리는 14,573km. 이 차는 전기로 타면 탈수록 이득인 차기 때문에 전기로 많이 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주유 후에는 제가 주유를 1월 24일날 했어요. 오늘이 2월 15일이니까 약 20일 동안 운행을 했고요. 1477km를 주행했고 41.5k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현재까지 60km를 주행했고 25km를 기록하고 있고요. 저의 계산이 맞아서 현재 지금 여기가 우면산 터널을 빠져나왔는데요. 여기에서부터 아마 전기로만 주행을 해서 목적지까지 도착한다면 30km까지는 연비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연비가 몇 킬로를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대략 기억으로는 26km 정도 나온 것 같아요. 26km가 나왔는데 오늘은 그보다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어제는 월요일이었고 오늘은 화요일인데 월요일 아침에 교통정체가 생각보다 심했고 퇴근이 생각보다 많이 교통정체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공회전하는 구간이 상당 부분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26km라는 연비가 기록된 것 같은데 오늘은 아마 배터리 비축을 많이 해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라면 30km쯤을 마킹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경로를 잘못 들어와서 원래는 잠수교 방향으로 내려가서 한강공원으로 진입을 한 후에 갔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거기서 길을 잘못 들어서 강변로로 건너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로가 좀 늘어났어요. 좀 늘어났는데 강변로를 통해서 가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정체가 시작될 것 같고 지금 배터리가 14km 정도 남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잔량이면은 17km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전기 모드로만 이 정체 구간을 전기 모드로만 주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정체 구간을 전기 모드로만 주행을 했고요. 이제 가양대교를 건너서 갈 건데 현재까지 잔여주행 거리는 8.4km를 더 가야 되는 상황이고 전기로 주행 가능한 거리는 7km.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동이 켜지지 않은 상태로 목적지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렉트릭 모드를 유지를 하고 주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연비는 30km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살짝 아쉬운 거는 제가 길을 잘못 들어서 주행거리가 더 늘어나는 바람에
살짝 목점이 남았네요. 일단 오늘은 주유를 좀 하겠습니다. 주유를 좀 해야 돼서 지금 주행 가능한 거리가 133km이긴 한데, 일단은 오늘 길도 잘못 들었고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주유를 하고 집에 가도록 하면서 주유소까지만 연비 측정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연비 주행의 총평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배터리가 가득 충전된 상태에서 내가 정체 구간을 얼마나 지나가야 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리고 내가 속도가 원활한 구간을 어느 정도 지나가는지 파악을 한 상태에서 공회전이 되지 않도록 전기를 계속 비축해주면서 주행을 하는 것이 가장 핵심인데, 전기를 비축하는 방법으로는 배터리 컨트롤 모드를 이용하는 것이 아닌 스포츠 인디비주얼 모드를 이용하여 배터리를 비축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목적지에 거의 다 도달했는데 전기로 주행 가능한 거리가 1km가 남았습니다. 사실상 모자라는 것보다는 남는 게 낫기 때문에 1km 정도는 아주 배터리 컨트롤을 잘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렇게 주행을 해서 연비는 33.6km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자, 총 주행거리는 86.1km 주행했고요. 그리고 전기로만 40km 주행을 했고 평균 연비는 33.6km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총 주행 시간은 1시간 57분 정도 주행했는데, 이 정도면은 원활했다고 볼 수 없지만 그렇다고 또 정체가 되지 않았던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33.6km 연비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차는 충분히 컨트롤만 잘하면 어느 하이브리드 차량보다도 더 연비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차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이 연비가 좋지 않다라는 그런 잘못된 정보들을 보고 듣고 그렇게 믿지 마시고, 본인이 이렇게 스스로가 탐구 좀 하시고 연구하셔서 저만큼의 이런 연비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